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적용기사 필수형 20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강이고요. 유형 41과 42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 42에서는 경복궁에 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경회로와 향원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다른 구성이 조금 있는데요. 기출 예제를 평소에 제가 공부를 하고 잠시 풀어볼 시간을 드리고 이제 해설을 해드렸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특히 이제 경회로 부분에서는 기출 문제가 좀 되게 여러 번 나왔었는데 이 정답으로 딱 나왔다기보다는 같이 선지로 함께 나왔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기출 문제들을 어떤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라고 이제 쭉쭉 보여드리면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출 예제는 조금 양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는 양이 좀 많은 그런 기출 문제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유형 41에서는 그렇게 할 거고요. 42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풀 시간도 조금 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80% 정도가 이제 기출 문제를 이렇게 나왔었다라고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20%는 풀 수 있는, 같이 풀어보고 해설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경기사, 산업기사 한 권으로 합격하기라는 교재와 함께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욱더 많은 개념들과 기출문제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필수예제도 있으니까요. 필수예제 링크도 영상 더보기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 풀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복궁 경위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지금 수록된 이 내용들은 거의 다 이제, 한 번, 혹은 이제 두 번 이제 나왔던 내용들인데, 여기서는, 다 이제 골고루 나왔던 내용들은,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36간으로 3주역의 36궁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총 이제 24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정면 7칸, 측면 5칸의 팔각 지붕 건물이고 사각기둥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24개, 24절이면은 2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가사리나 동물 조각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화마를 막기 위한 것인데 화마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제 불의 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의 귀신. 그래서 화재를 마귀에 비유해서 이르는 말을 이제 화마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제 화마를 막기 위한 그런 걸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동물 조각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조 때 작은 누각이 있었지만 태종 때 크게 지었습니다. 여기 앞에 써 있지만 왕 이름이 선지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종이라는 그 왕이 선지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회로를 조용한 배경, 바로 이제 천지인, 그 다음에 음양오행, 그 다음에 주역이라는 사상적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어색하거나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밑에 이제 나와 있죠. 유교의 경전이 육경의 그 하나로서 이제 변화를 생명의 창조 과정으로 보고 변화의 질서 그 자체를 도로 규정한 거를 이제 주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역을 또 이제 경이로 조용한 사상적 배경 중 하나라고 봤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사신의 영접과 왕의 조정이 군신에게 베풀었던 연회 장소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선지로는 2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유생들에게 왕이 친히 시험을 치르던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서쪽으로 볼 때 2개의 섬이 있는데 이게 양분돼서 좌우 대칭형이었습니다. 좌우 대칭형의 기하학적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쭉 잘 기억해 두시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번 나왔던 거는 외국 사신의 영접, 그 다음에 왕과 왕이 조정의 군신에게 베풀었던 연회 장소로서의 기능이었다. 이런 게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회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경회로의 모습은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기 뒤쪽에 또 이제 아까 나왔던 그 동물들이 저기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회로 원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아까 나왔던 조금 비슷한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정면 7칸, 그 다음에 측면 5칸의 팔각
지붕이 있고, 팔짝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경회로 외부에 사각 기둥 24개가 있고요. 경회로가 있는 섬에 들어가는 길은 3개의 아름다운 석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교가 연결되어 있는데, 밑에 나와 있는 방지 삼방도, 이거를 제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각형 연못에 3개의 섬. 저희가 지난번에 유형 40에서 아예 이제 대표 주제로 다뤘죠. 방지 방도와 방지 원도를 주제로 다뤘었는데요. 여기서는 방지 방도 중에서 방지 삼방도입니다. 방지 삼방도. 사각형 연못에 3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사각형의 섬이 있는데 정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지가 2번 출제됐었고 일반 선지로는 더욱더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방지 삼방도. 방지 방도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삼방도입니다. 그 다음에는 출소구는 방지 서남 쪽이었다라는 거. 네,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경회로에서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쭉 보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게 정답이고요. 진하게 제가 표시를 한 거는 경회로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복궁의 원유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그래서 1번에 네, 경복궁, 경회로와 방지는 조선시대 왕궁의 원지 가운데 가장 장엄한 규모로서 외국 사신의 영접잔치나 궁중의 연회 장소로 사용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외국 사신의 영접장치, 그 다음에 궁중의 연회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1번의 선지는 네, 옳은 선지가 되겠죠. 잘못된 것은 이제 4번인데요. 교태전은 아마 다음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고 1번 선지 같이 이렇게 경회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방지 방도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 자, 3번 같이 이제 이 문제 3번은 경회로 연못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경회로 연못이 방지 방도 형태라는 거죠. 정답이 그러면 4번이 되는 건데 기억나시나요? 4번 청평사 문수원 정원 영지 어떤 형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네, 사다리꼴 형태였죠. 그러면 경회로 연못은 방지 방도의 형태였고 몇 개 섬이 있다 그랬죠? 그죠? 3개였죠. 그래서 방지 3방도였고 청평사 문수원은 사다리꼴의 형태였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직선과 곡선을 혼용한 원지는 무엇인가요? 2번 선지에 방금 저희가 배웠던 경회로지는 무슨 원지였죠? 그죠? 사각형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만 있는 거죠. 곡선이 아니죠. 근데 경주의 안압지는 혼용한 원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상적 배경 말씀드렸었는데요. 천지인 사상과 음양오행, 그 다음에 주역 말씀드렸었는데 만바라 사상은 네, 이제 경이로와 관련이 없었죠. 그래서 1, 2, 3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실까요? 연못의 형태가 잘못된 것은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1번 경회로의 방지 방도는 이제 당연히 맞는 거겠죠? 그럼 2, 3, 4번 중에 정답이 하나 있을 텐데 어떤 게 오답인지 한번 네, 잠시 멈추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풀어보셨을까요? 네, 정답은 몇 번이었나요? 그죠? 4번.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선교장에 별표까지 쳐서 들었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선교장은 방지 방도의 형태입니다. 방지 원도가 아니라. 그래서 정답이 4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유형 딱 한 개로 방지 방도와 방지 원도만 따로 빼서 했던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방지 방도와 방지 원도가 자꾸 나오는데 정확히 이제 알고 가셔야 뒤에도 쭉 이어지는 내용을 네,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경회로의 방지 방도 형태를 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지 원도의 연못을 물어봤죠? 네, 그래서 이번에 경회로는 그러면 다시 한번 무슨 연못이라 했죠? 그죠? 방지 방도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방지 원도는 부용지라는 것이 또 방지 원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지 원도 계속 나오죠. 방지 원도형의 지당이 있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
이게 체크가 지금 4번에 되어 있네요. 3번에도 네,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3번은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경회로 저희가 배운 걸 네, 진하게 해야 되는데 3번이 네, 저희가 오늘 배웠던 네, 내용이었죠. 그러면 3번은 방지 원도 형태가 아니라는 거겠죠? 경회로는 그러면 방지 네, 방도였고 창덕궁 부용지가 그러면 방지 원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왔죠. 그래서 3도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나왔는데 또 창경궁 춘당지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왕 이름 저희 했었죠. 왕 이름 딱 한 번 나왔었다고요. 그래서 조선 태종의 경회로는 이제 이 선지가 나오면 이제 맞는 선지로서 한번 지우고 바로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왕 이름도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자, 그러면 경회로에 대한 문제는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회로에 대한 설명 한번 풀어보세요. 네,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면 7칸, 측면 5칸의 팔각지붕이고 그 다음에 사각 기둥은 2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경회로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이제 경회로에 대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많이 잡히셨죠? 감이 잡히셨죠? 가장 많이 물어봤던 형태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지 방도, 그중에서도 방지 3방도의 형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가 더 있었네요. 자, 한중일에 대한 정원. 여기서는 4번 선지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죠. 경복궁 경회로원은 방지와 세개의 방도로 축조했다. 네, 이런 식으로 옳은 선지로 네,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이거 풀어보시는 문제가 더 있었어요. 경의로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제는 저희가 하도 문제를 많이 봤기 때문에,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틀리시거나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정답 몇 번일까요? 이제 쉽죠, 이제. 정답은, 그죠, 2번. 방지 3방도라고 했죠. 3개의 섬이 있는. 그래서 방지 3방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그죠? 진짜 끝났네요. 그래서 향원정 41번 넘어가서 42번 경회로에서 향원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회로는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지 방도 꼭 잘 기억해 두세요. 그중에서 방지 3방도. 자, 향원정은 사실은 경회로보다는 출제 비중은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향원정도 경복궁에서는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데 그중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은 여기서는 이제 또 반대예요. 방지 원도입니다. 방지 원도. 방지 원도의 형태라는 것과 그 다음에 향원정이라는 그 명칭이 주도니의 애련설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네, 이런 부분이 그나마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복습할 겸 보고 갈게요. 기출문제에서는 어떠한 문장으로 나왔을까요? 네, 향원정이라는 명칭은 주도니에 그래서 따온 것이다 라고도 나왔고요. 밑에 나왔지만 주렴계의 애련설의 구절인 향원 익청에서 따왔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지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원지는 방지 원도로서 모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그렇죠? 이거는 방지 원도의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딱 한 번 나왔어요. 다리의 사용 재료가 목재이다. 근데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다음 중 다리의 사용 재료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답이 향원정이었어요. 나머지는 목재가 아니었는데, 향원정은 다리 사용 재료가 목재입니다. 나머지는 석재였고, 이거는 목재입니다. 그래서, 향원정의 다리는 목재를 사용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의 향원정이라는 명칭은 어느 사람의 글에서 따온 것인가? 네, 방금 전에 배웠었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그렇죠. 2번 주돈이가 되겠습니다. 주돈이라는 사람이 글에서 따왔다고 했었죠. 그 다음 문제.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애련설과 관계가 없는 명칭. 자, 그러면 1번 향원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주도니아 그 다음에 이제
애련설과 관련된 내용으로 또 이런 선지들이 나왔을 거예요. 향원정, 임대정, 정우당, 환례정 이런 식으로 또 문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향원정도 중요하고 향원정에서는 애련설과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라는 것도 중요했고 방지 원도였다라는 것도 중요했었고요. 특히 앞서 그 41번에서 했던 경회로 여기서는 방지 방도 그중에서 방지 3방도다라는 거 특히 더욱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것도 알았었어요. 경회로가 있는 궁은 어디인가요? 근데 지금 이제 주제가 경복궁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 문제가 나와도 경복궁인 걸 풀 수 있는데요. 그 뒤에도 뭐 창덕궁도 배우게 되고 덕수궁도 나오는데 이 궁도 여러 번 배우게 되면 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주제 경복궁 안에 경회로가 있다라는 거를 우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43번 유형에서도 경복궁 44번, 43, 44에서 경복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한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있었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실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부책포형대로 조형된 사례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여기서는 또 향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넣어봤는데요. 2번에, 또 이제 2번이 부책포 형태였고, 그 다음에, 1번이 이제 또 1번에서 향원정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자, 진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